쓸데없다는 단어를 쓰셔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경률 씨인데요. 이분은 지금 행보가 뭐예요? 일단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비대위원은 계속 가겠다는 건데 이게 보통 거꾸로 아닌가요? 거꾸로 가죠. 네. 예, 예. 비대위원이라는 거 뭐 두 달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천 시즌 가면 비대위원도 필요 없어요. 네. 공관위원들 알아서 하는데 저는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그 논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 아, 그 김건희 가지고 시끄럽게 한 거에 비해서는 정청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네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김경률 씨를 뽑아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김경률 너도 좌파 아니냐, 아, 너도 운동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경률이 했을 때 차이점을 모르겠다. 왜 이 586 좌파를 586 좌파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냐. 더군다나 그 당협에는 김성동이라고 그 아스팔트도 같이 많이 다니는 그 보수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해야죠? 네가 심판하냐? 여기서 워낙 안 좋았어요, 당내에서. 아, 그래서 경선 가면은 떨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지고 본선에서는 당연히 네, 떨어지고. 그래서 네. 답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어, 차라리 지금 김경률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이 나와라. 이 마포의 보수 진영은. 네네. 아니 그럼 정청래 한동훈은 좀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네. 김경률은 20년 이상 참여연대에서 좌파 운동을 한 사람인데 보수가 볼 때는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마포 갑까지 지금 영향이 미쳤거든요. 이 사태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김당이 마포에서. 그러면은 한동훈이 출마해야죠. 마포. 그래.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0%죠, 비대 0%. 네? 0%죠. 0% 전혀 없다. 근데 이제 나오라고 운동권 심판론을 총선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일종의 제1 공약, 제1 의제로 만들었는데 심판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하는 아니냐. 게 맞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처음부터 불출마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전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고 불출마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험지로 나가고 의미 있는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씨는 광주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동훈은 이 타임에서 김경률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가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근데 그 제로다. 요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당내에서요. 당연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근데 안 이어지면 그게 안 하면 이제 한동훈의 리더십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네, 상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출마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은 아마 지금 장애 보수 진영이 한동훈을 많이 맹공격하는데 아마 장애 쪽에서 네가 마포 나가라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전광훈이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뭐 조갑재 쪽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 국정청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연례적으로 가졌어요.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는데요. 새해 벽두에 기자회견한다. 하여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KBS랑 녹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드립니다. 되게 1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네. 다 해가지고 이 기자들에게 이제 사전에 물론 검토하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어볼 건 다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예, 그 질문을 차단하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질문을 차단하고 KBS하고 녹화했다는 얘기는 연출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뭐 평가하십니까? 김건희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가 도는데 아니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가 저 윤석열 정권하고 밀접하게 붙어서 일을 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사과 없다 김건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피해자고 당했을 뿐이지 김건희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함정 취재의 피해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멈출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답을 안 하다가 네. 김경률 때문에 결국 답을 하게 된 게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몰카 취재를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은 아니고 사전 녹화했던 KBS와의 대담에서 그렇게 밝히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안 좋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계속 떨어져서 별로 안 좋을 텐데 뭐 그런 거 다 감수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김건희뿐이 아니라 네. 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지금까지 다 잘했다. 잘못한 거 없다. 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9%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이렇게 숫자가 앞에가 3이 있는 거하고 2로 시작하는 건
느낌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원래는, 긴장감이 생겨야 원래는 되는데. 20% 가면 이제 탄핵이 가능한 이 수치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사실 20% 30%와는 넘나들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별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 공감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변 대표님 자주 지적하시는 것처럼 야당의 문제입니까? 진짜 야당의 문제 같아요. 네. 야당이 훨씬 더 무섭게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근처까지 몰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9%라는 탄핵 지지를 가지고도 나 잘못한 거 없다라는 간담을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민주당이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요? 뭐 앞서서 뭐 문제를 풀어 헤치면서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을 때여서 그때 당시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대권 되는데 괜히 판 엎어가지고 변수 만들기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박지원이 탄핵을 세게 밀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아직 윤석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임기 채울 거냐 이거. 네. 지금 총선 때도 사실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퇴진을 이제 주장할 거 아닙니까? 비례나 신당에서.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윤석열 임기 채우게 할 거냐 3년 반을.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지겠죠. 또 하나는 우리 변 대표님은 미디어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자, 올해의 연도 소위 대담은 KBS랑 하고 작년에는 조선일보랑 했죠. 아 근데 이런 대통령의 선택 이건 대통령이 고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KBS라면은 말은 되지만 네. 모든 매체에 개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원칙적이고 조선일보를 한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 자체는. 그리고 지금 이제 KBS랑 녹화를 한다 그러면은 제 기억에는요 전두환 때 한 번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전두환 때. 그러니까 전두환 초기 때. 예. 노태우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네, 전두환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금이 얼마나 이제 시대가 빠른 시기인데 대통령이 인터뷰한 걸 3일 뒤에 내보냅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3일 동안에 뭐 북한이 미사일 쏠 수도 있고 뭐 사건 벌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분단위로 이제 막 세계가 바뀌는 시대에. 제가 북한 당국 사람 그럴 것 같은데요? 약 올리듯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생방을 안 하는 까닭. 생방을 안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죠. 자신이 없는 겁니까? 사고 방지죠. 사고 방지. 혹시라도 이 KBS 기자나 앵커가 돌발 질문할까봐. KBS 앵커가 돌발 질문 안 할 거는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악을 했으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녹화를 하겠죠. 그 자신 있으면 생방했겠죠. 또 하나는 그 취임 직후에 출근길 문답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했던 자신감이 있던 대통령이 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붙기 마련인데 지금은 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도어 스태핑도 이제 원치 않은 MBC 쪽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검사, 특히 특수검사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고 술집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자만 불러가지고 소스 주는 데 익숙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치 않은 질문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아니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집권 초기에는 그런 걸 했는데 도스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갈수록 안 하는 이유는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네. 만만치 않다. 눈싸움 때 기자 불렀을 때랑 다르네. 네. 지금 한동훈도 무수한 사고 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자들하고 진행도 할 때마다 간담회 할 때마다 이번에 아니 스타벅스를 서민들이 가는 곳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들 다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어디 커피를 안 마시나요? 아니면 호텔 커피숍 뭐 이런데 어디 은밀한 데 갔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이 던킨 도너츠 커피 엄청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 던킨 도너츠나 스타벅스나 좀 이 가격대는 비슷한 커피숍 아니야 따지면. 그렇죠. 네. 근데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거 아니라 그러면은 던킨 도너츠 커피는 이제 어떻게 들고 다녔냐. 그것까지 쇼라는 게 막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오니까 생기는 그러니까 문제들이군요. 이제 특수검사들은 다 이제 은밀한 방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광장 얘기 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사고 치는 거죠. 대통령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일단은 뭐 의미를 부여를 하겠습니까? 저 3일 뒤에 나오는 그 연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한다 그랬을 때 이 조회수나 시청자 안 나오거든요. 네네. 뭐 보기는 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우리 대표님 보실 겁니까? 안 보죠. 그럼 그럼 연합이 정리해주겠죠. 연합이 알아서 나중에. 윤석열 입장 정리해주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어용 언론 있으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